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90배 성장하는 로봇 이 종목은 대장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이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로봇, AI에 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한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로봇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도입기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로봇 산업입니다. 즉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휴 이후에 시장에 악재가 나왔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유가 급등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만 풀어보면은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만약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통제가 다시금 나올 수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란이 암묵적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감산 이후에 증산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면은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자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방어주와 같은 하락의 폭이 적은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고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바닥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로봇 산업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지금부터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꾸준한 성장과 함께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1순위로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일단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나? 일단 이번에 한국 로봇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3 로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는 11일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로보월드를 개최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내일 개최하는 거겠죠. 올해 행사는 15개국 20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800여 부스를 꾸리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자 수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로봇에 대한 이슈들은 몇 번씩 나왔지만 사실 로봇이라는 게 먼 미래로 보고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와 비슷하죠. 자, 근데 이 로봇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점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고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관심도가 늘었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2023년도 올해입니다. 즉 올해의 로봇 시장은 작년의 로봇 시장, 그 전년의 로봇 시장과는 그 궤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은 이번 행사에서 자사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로봇을 선보이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로 확장 기회를 모색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로봇 산업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보월드 행사 기대감도 높다라고 말하며 국내 기업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가 한쪽 산업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까지 90배에 가까운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전문 서비스, AGVC, 엔드 에펙터, 그다음에 전통 산업용 로봇까지 7년 내에 글로벌 로봇 시장이 30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고, 계속적인 투자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로봇 시장의 캐파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의 대세주가 되냐라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상반기에 2차 전지가 국내 시장에서 대세주였던 것처럼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은 시장의 낙폭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증시의 대세주가 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현대 계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유럽 시장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10월 말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중에서도 독일과 관련된 로봇 관련된 진출이 진행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 로봇 스폿을 배치하고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현지에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치는 시간당 23kg의 무게 상자를 최대 800개까지 옮길 수 있는 로봇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고 책임자는 유럽은 로봇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현지 법인 설립 배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바로 뭐예요? 리쇼어링 정책과 그리고 제조업이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즉 제조업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로봇 투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바로 유럽과 미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당신들은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UAW, 이게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주 32시간 근무와 임금 40% 인상, 기존 연금 복원을 요구하면서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동시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통령이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 32시간 근무, 임금 40% 인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무리한 조건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상당히 지지하는 발언을 진행하고 있고요.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다라고 발언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70% 차지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즉 노조에 대한 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심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조업을 하는 완성차 업체들이나 혹은 또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UAW의 파업으로 미국 자동차 3사의 경쟁자인 테슬라만 웃게 한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미국 완성차 업체 빅3를 상대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가고 GM과 스텔란티스의 부품 유통센터 38곳으로 지금 파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업에 대한 정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어때요? 바로 다음 날에 옵티머스 로봇 영상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UAW의 강경 파업이 정치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지지 등을 업으면서 다음 타깃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로봇이 대체된다라고 가장 오랫동안 말해왔던 경영자이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왜냐면은 이게 주마다 노조에 대한 법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 쪽에 있는 노조들은 노조를 만들 수가 없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벤츠, BMW, 현대자동차의 북미에 있는 법인들은 노조가 현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앞으로도 이 노조가 없는, 그리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에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는 향후 공장에서 협동 로봇으로서 다양한 단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현재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파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로봇에 대한 니즈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어때요? 국내에서 노조에 대한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이 생산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이 파업뿐만 아니더라도 로봇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 효율이 너무 좋아요. 로봇과 AI 기술의 발달로 제조 공장의 모습이 변하고 있고요. 번거로운 노동이나 집약적인 일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미래형 산업 현장의 핵심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만드는 공장에 AM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로봇인데, 이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 라인으로 이동해서 차단기용 핸들 부품 박스 10개를 자동적으로 옮겨 담아서 라인 근처까지 오면은 대형 로봇이 부품을 들어 올려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이동시키는 식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로봇이 부품을 옮기는 역할을 도맡으면서 원래 라인당 사람이 7명에서 8명씩 서 있었는데, 이제는 근무자가 1명으로 줄어들면서 확인하는 역할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인건비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휴식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도 늘어나고 분량 같은 경우에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물류를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서도 물류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한화 로보틱스죠. 한화 모멘텀 부분의 자동화 사업부에서 협동 로봇과 무인 운반차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 사업을 분리한 한화 로보틱스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 로봇의 6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고 리슈어링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과 미국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독일도 말씀드렸죠. 지난달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협동 로봇 HCR14를 선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라인업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 관리 로봇 등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제품도 출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로봇 관련된 산업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번에 독일의 로봇 그리고 자동화 산업 매출이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자동화 로봇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로봇 시장으로 로봇 설치 규모는 2020년 이래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3사가 있죠. 이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아닌 로봇을 적용했을 때 똑같은 수준까지 나와준다고 하면은 굳이 사람이 필요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봇 설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화 로봇 채택은 생산성의 향상과 제조 비용의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로커스 로보틱스가 창고 물류 처리용 자율 이동 로봇 공급 대상 지역을 이탈리아와 폴란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커스 로보틱스의 CEO는 유럽의 공급 발자취를 계속 확대하면서 혁신입니다. 혁신적인 창고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발언했고요. AI 기반 솔루션은 생산성, 효율성, 정확성을 최적화해서 생산량을 두세 배 증가시키고 인건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생산량도 2배에서 3배까지 늘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쓰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어느 정도에 대한 금리도 내려오고 투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단기적인 시장의 글로벌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낙폭이 나왔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조 생산의 리슈어링이나 니어슈어링 증가로 인해서 공장 가동 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낼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로봇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낼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따라서 돈이 벌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하나 둘씩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흐름이냐? 제품 수명 주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2차 전지도 도입기를 거쳐서 지금 성장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향후 10년 뒤, 20년 뒤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성숙기, 쇠퇴기까지 떨어지는 단계가 나올 텐데 지금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도입기에 로봇 산업이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하게 많은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적용을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혁신층들 그리고 제품의 인지, 적자, 제품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유통망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면서 조기 수용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봤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광고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능과 서비스가 추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은 조정이 되겠죠. 왜냐? 수많은 기업들이 이 제품들을 사들여서 적용을 하려면은 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규모가 커지면은 거기에 따른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통망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기와 성장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적자라고 말씀드렸죠.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품이죠.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가 뭐예요? 배터리의 가격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제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감속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로봇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업들이 육성을 하면서 투자하는 만큼 원가 비중이 높은 감속기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리튬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사들여야 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속기에 대한 내용들 혹은 여러 가지 모터에 대한 내용들도 해외에서 사들여야 된다는 문제가 갖고 있어요. 즉, 그 국가나 그 기업이 수출을 통제해 버렸을 때 우리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단점이고요. 로봇 상용화를 위한 투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이 가장 먼저 실적이 찍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을 유일하게 국산화에다 양산 체제를 갖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DIC라는 기업입니다.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SBW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해서 양산 체제를 갖춘 기업이고요. 이 SBW가 뭐냐? 반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주차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차세대 전기차에도 간속기 주요 부품을 전량 수주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테슬라랑 현대차에 대한 내용이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지 로봇과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만든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로봇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무인 운반차 등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들 중에서 제가 물류를 옮길 때 이 자율분단 로봇이나 무인 운반차를 이용한다 했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은 남은 시장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에 대한 시장 흐름 그리고 이 원유가 시장에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로봇 관련주를 주목하셔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나는 이건 말고도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 AI에 대한 내용들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까지 마무리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버튼 나올 거고요. 당연히 설치는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하셨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용약관 동의 후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4가지가 나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이름입니다. 아니 전화번호, 집 주소,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하나도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전혀 걱정 없이 어플리케이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적어주시고 까먹지 않을 비밀번호 적어주시고 이름이나 필명을 적으셔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까지 끝내셨다 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면요. 공지사항에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와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이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하단부에
제가 PDF 파일로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꼭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다음날에 공략할 만한 단기 급등주 핵심 자료집을 제가 직접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어플 보시고 단기 급등주를 보신 다음에 이거는 나의 관점과 동일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당일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장 시작 전에 5분만 들어와서 보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한 내용들 보면은 단기 시세부터 중장기적인 시세까지 한 번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남은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